도대체 문화가 뭐냐? 근데 여기서 의미를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정리해봐야 돼. 좀 좁게 말했을 때 문화라는 게 뭐냐? 좀 넓게 봤을 때 문화라는 게 뭐냐? 의미 구분해야 되는데 먼저 좁은 의미로 말했을 때 문화라고 하는 거는 조금 배운 사람들, 조금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는 교양 있는 모습, 그리고 세련된 모습, 이런 것들이 좁은 의미의 문화예요. 이 교양 있다, 세련된 모습, 이게 감이 잘 안 오잖아, 그치? 어떤 경우에 문화라는 단어가 이 좁은 의미로 사용된 거냐면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문화인이라는 단어 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 뉴스 할 때도 뭐 정치 뉴스하고 사회 뉴스하고 하다가 뉴스 코너 항상 맨 마지막에 보면은 문화계 소식이라고 나와. 뭐 문화계 소식. 혹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상, 문화상품권 할 때 사용된 문화. 그 다음에 문화센터에서 내가 이번에 뭐를 들었다, 수강을 했다, 문화센터 할 때 문화. 이때 사용된 문화라는 단어가 전부 다 뭐냐면 좀 교양 있는, 세련된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넓은 의미의 문화는 교양 있고 세련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환경이 다 다르잖아. 어디는 춥고 어디는 덥고 어디는 비가 많이 오고 어디는 비가 안 오고 그러잖아요. 각각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적응을 하면서 만들어낸, 즉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모든 생활의 양식, 이것이 넓은 의미의 문화야. 예컨대 아프리카에 가면 볼 수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독특한 생활 양식, 이게 아프리카 문화죠.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각 나라, 각 민족의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생활 양식이 전통 문화죠. 그 다음에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다르다 할 때 동양 문화, 서양 문화. 이때 사용된 문화라는 단어들은 넓은 의미의 문화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런 사례랑 요런 사례를 섞어놓고 다음 중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 하나는 이렇게 찾으라는 게 있는데, 그런 문제는 좁은 의미의 문화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 넓은 의미의 문화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보통 100%는 아니지만 어떤 단어에서 앞쪽에 문화가 들어갈 때는 거의 대부분이 좁은 의미의 문화가 사용된 거야. 그 다음에 뒤에 아프리카 문화, 전통 문화, 동양 문화 이런 식으로 뒤에 문화가 들어가면 넓은 의미의 문화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100%는 아니라 그랬어. 조금 구분하기 쉬운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의미는 정리했고 이제 두 번째 넘어가서, 그렇다면 문화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든. 이번에는 여러분이 문화라고 헷갈리는 것들 중에서 문화가 아닌 것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아닌 대표적인 것은요, 유전, 본능, 체질, 습관, 요것과 관련된 것들은 절대 문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발가락이 약간 구부러져 있는데 내가 태어났는데 나도 아버지랑 똑같이 발가락이 좀 구부러져 있어. 아버지 머리가 흰머리가 많으신 편인데 나도 막 중학교 때부터 흰머리가 많이 나. 이런 게 유전이잖아. 사람이 만들어낸 생활 양식이 아니잖아요. 이건 문화가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본능이라고 하는 건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는 거. 배가 너무 고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 너무 피곤해. 나도 모르게 졸아. 이런 것들이 본능이잖아. 문화가 아니야. 다음 체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이잖아요. 내 친구는 망고를 먹으면 큰일 난대. 알레르기가 나서. 근데 나는 망고를 10개, 100개 먹어도 배탈조차 나지 않아. 알러지는커녕. 이런 것들 문화가 아니라는 거고. 다음 네 번째 습관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른 거잖아요. 나는 긴장하면 나도 모르게 눈을 깜빡깜빡하는 습관. 다른 말로 버릇이 있어. 나는 뭐 어쨌을 때 코를 칵칵칵 거리는 버릇이 있어. 버릇이나 습관 역시도 문화가 아니다. 알겠지? 자, 내려가서 그렇다면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문화의 구성 요소. 문화는 도대체 어떤 장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잘 봐야 돼.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눌 수 있어. 물질 문화라는 장르가 있고, 비물질 문화, 물질 문화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비물질 문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물질 문화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 그 도구를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을 물질 문화라 그래.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 중에 일단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물질 문화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런 교환, 분필, 칠판 다 물질 문화가 되겠죠? 그리고 그 물질 문화를 만드는 기술도 물질 문화에 들어가요. 예컨대 컴퓨터가 한 대가 있어. 컴퓨터 물질 문화잖아.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도 같이 물질 문화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물질 문화가 아닌 것들을 우리는 그냥 비물질 문화라고 하는데, 비물질 문화는 또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제도 문화가 있고 또 하나 관념 문화가 있어. 자, 그럼 다 나눈 거야. 문화는 총 물질 문화와 제도 문화와 관념 문화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제도 문화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정해놓은 제도나 행동 기준, 이런 걸 우리가 제도 문화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그거 우리 8단원에서 배웠던 사회 규범? 그거랑 비슷한데요? 맞아요. 사회 규범에 나오는 뭐 법, 도덕 이런 것들이 있잖아. 관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도 문화에 들어가. 그래서 제도 문화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법,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예절 같은 것들 모두 제도 문화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관념 문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되게 추상적인 건데,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야? 동물은 사실 얘들아 문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면 동물은 잘 살잖아. 근데 인간은 어때요? 나는 지금 배도 부르고 나는 경제적으로도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갈망이 있고 부족한 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 이런 것들을 채워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인간이 정신적으로 창조해내는 것들을 우리는 관념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 어떤 것들이 관념 문화냐?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의지하는 종교 같은 것들. 미술, 영화, 음악 같은 예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건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죠? 국어, 영어, 수학 어쩌고 저쩌고 과목들, 학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관념 문화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야. 문화의 세 가지 장르 지금 선생님이랑 정리했잖아요. 얘네들이 나왔을 때 시험에서 만약에 뭐 기술 나왔어. 이건 물질 문화야. 종교 나왔어. 이건 비물질 문화 중에 관념 문화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중요한 1번 문화의 의미와 구성 요소는 끝났고 이제 계속 더 중요해집니다. 2번 문화의 특징으로 들어갈게요.